프로젝터가 켜지고 유진그룹 42층 이사회 회의실이 환해졌을 때 차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4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기획안이 떠 있었다. 시장 조사, 자금 조달 계획, 리스크 모델, 대관 업무 경로, 3개년 수익률 예측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이 문서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산업 세제 혜택이 어디서 과대평가되었는지, 공급업체 이전 비용을 왜 초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입주사 유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왜 자본 회수 곡선이 3분기에 하락했다가 2년 차에 급격히 상승하는지까지. 하지만 회의실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은서가 아니었다. 유세린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세린이 크림색 정장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압박감보다는 우아함을 위해 선택된 여성처럼 섬세하게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지금부터 송도 스마트 제조 허브 재생 사업의 전체 전략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은서는 세 번째 줄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송도 프로젝트는 그룹의 연간 계획 중 가장 큰 사업이었다. 지자체 인센티브, 물류 파트너십, 사모펀드 자금, 그리고 지역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제조업체 입주까지 얽힌 수조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었다. 이 기획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사람은 단순히 보너스만 받는 것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핵심 인사가 되는 것이었다. 은서는 4개월 동안 하룻밤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최악일 때는 3일 동안 8시간을 잤다. 분석가들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혼자 모델을 다시 만들었다. 컨설턴트들이 얕은 수치를 내놓았을 때 그녀는 원본 데이터를 요구했다. 그녀의 남편이자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강지훈 본부장이 협상에서 모호한 약속만 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은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을 때 그녀는 그 빈틈을 실질적인 전략으로 채웠다. 그녀는 이 계획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때 제목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작성자 유세린 전략기획실. 은서는 그 글자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좁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세린이 발표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1단계는 공급망 재편을 주요 진입점으로 삼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역적 시너지, 자산 순환, 그리고 정책적 레버리지를 통해 우리는 저활용 자산의 고빈도 전환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문장은 은서가 너무 번지르르하다는 이유로 이미 2번이나 삭제했던 것이었다. 비싸게 들리는 단어를 좋아하는 지훈이 다시 살려놓은 게 틀림없었다. 세린의 미소는 꾸준했지만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발음했지만 그 의미는 전혀 살리지 못했다. 마치 최근에 배운 언어로 된 페이지를 읽는 학생 같았다. 이사회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곳에 있는 모두는 가만히 있는 법을 알았다. 본부장들, 재무이사들, 법무팀장, 대관 담당, 투자 관계자, 외부 파트너, 그리고 회장 자신까지 긴 유리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너무 일찍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은서는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관심은 감탄이 아니라 무언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카로워졌다. 기획안은 세린에게 너무 깊었다. 세린은 6주 전 런던에서 돌아왔다. 그전에는 지훈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고 우아한 전 부인이 될 뻔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글로벌 컨설팅 펠로우십을 위해 그를 떠났다가 유진그룹 이사회가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 시작할 무렵 다시 나타났다. 지훈은 그녀를 수석 고문으로 고용하면서 세린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강력한 프로젝트 하나가 필요하다고 은서에게 설명했다. 어젯밤 은서는 최종 발표 자료를 열어보고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린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지훈에게 물었다. 왜 기획안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세린은 자리를 잡아야 해. 당신은 이미 신뢰도가 있잖아. 우린 부부야, 은서야, 우린 같은 편이라고. 표지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몇 달간의 탈진, 몇 달간의 위통, 몇 달간의 거른 식사, 망가진 주말, 그리고 공허한 사과들. 그 모든 것이 훔치는 사람에게만 관대하게 들릴 문장 하나로 축소되었다. 세린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입주사 유치 모델은 이중휠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앵커 기업들이 상류 및 하류 파트너를 역으로 견인하는 동시에 자본. 그녀는 멈췄다. 2초가 흘렀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2초는 낭떠러지가 될 수 있었다. 은서는 시선을 내렸다. 세린이 도달한 슬라이드는 첫 번째로 정말 위험한 슬라이드였다. 그것은 입주사 유치와 자본 회수 루프를 요약한 것이었다. 누구든 라벨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었지만 만약 누군가 왜 앵커 입주사들을 두 개가 아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는지 또는 왜 2년차 보조금 가정을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는지 묻는다면 발표자는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만 했다. 세리는 그렇지 못했다. 몇몇 사람들이 눈빛을 교환했다. 은서와 대각선으로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은서는 그 뒤에 숨겨진 경고를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를 잘 알았다. 계속해. 나를 망신시키지 마. 세리는 침을 삼키고 발표자 노트를 흘끗 보았다. 이 접근법은 프로젝트에. 그녀는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침묵의 날이 서 있었다. 은서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는 여자였다. 지훈이 협상을 잘못 읽었을 때 은서가 숫자를 바로잡았다. 세린이 재무팀에 잘못된 가정을 보냈을 때 은서가 모델을 수정했다. 법무팀과 대관팀이 서로 말을 섞지 않을 때 은서가 중재 메모를 작성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기여한 척했다. 사람들은 은서가 있으면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세린이 은서의 도둑맞은 작품 앞에서 서 있는 동안에도 회의실은 은서가 떨어지는 유리를 받아주기를 기대했다. 그때 유진그룹의 김태준 회장이 테이블 상석에서 입을 열었다. 무엇을 극대화한다는 겁니까? 유세린 씨?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잠긴 문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세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회장님, 이 부분은 복잡합니다. 제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획안이 잔소, 김 회장이 말했다. 당신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김 회장의 시선은 세린을 지나 지훈을 지나 은서에게 닿았다. 차은서 부장, 그가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리 나와서 논리를 설명해 주시오. 회의실 전체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가정한 순간 지훈도 돌아보았다. 그는 도움을 청하는 남편이 아니라 피해 관리를 명령하는 상사처럼 그녀를 보았다. 그의 턱이 테이블 아래에서 굳어졌다. 은서야, 그가 근처 임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사적인 것처럼 위장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렵게 만들지 마. 회의 끝나고 해결할 수 있어. 어렵게 만들지 마. 은서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지우고 그녀의 작품을 자신의 첫사랑에게 넘겨주고 다른 여자가 그녀의 노동으로 무능을 연기하는 동안 충성스러운 아내처럼 앉아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은서의 몫이 되었다. 세리는 입술을 떨며 그녀에게 미소 지을 만큼은 회복했다. 은서 씨 몇 마디만 보태줄래요? 이 부분은 은서 씨가 아주 잘 알잖아요. 몇 마디. 그 몇 마디에 프로젝트의 사활이 달려 있었다. 은서가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모두가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훈의 어깨가 약간 누그러졌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녀가 늘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를 보호하고,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결혼을 보호하고, 슬라이드에서 그녀의 이름을 앗아간 여자의 체면을 보호할 것이라고. 은서는 블레이저 소매를 매만졌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건 제 기획안이 아니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공기가 사라졌다. 세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은 재무이사가 알아챌 정도로 빠르게 변했다. 그는 마치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앞의자 등바디를 꽉 잡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린이 속삭였다. 은서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부드러운 충격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멈췄다. 누군가의 펜이 테이블에 떨어져 한 번 구르더니 멈췄다. 지훈이 일어섰다. 차은서,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으로 위장되지 않은 날카로운 소리였다. 김태준 회장이 한 손을 들었다. 지우는 멈췄지만 분노가 그의 자제력을 태우고 있었다. 김 회장은 제목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본 뒤 세린을 보았다. 계속하시오, 유세린 씨. 자본 회수 루프를 설명해봐요. 세린은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리모컨이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은서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맥박이 느리게 뛰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성숙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모욕을 삼켜왔다. 그녀는 실용적이고 유용하고 충성스러웠고 침묵했다. 그녀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존중받는 것으로 착각했다.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 그들이 그녀의 작품을 훔치고 싶다면 조명 아래 서서 자신들이 무엇을 훔쳤는지 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김태준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예비시장 조사에서 확인된 3가지 산업 분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가 말했다. 초안은 첨단 로봇, 의료기기 조립, 그리고 친환경 물류를 선호했소. 이 버전은 친환경 물류를 빼고 앞에 2가지를 공유 공급업체 생태계로 연결했지. 왜죠? 세리는 그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으로, 그리고 지훈으로, 그리고 인쇄된 노트로 향했다. 그녀는 벽에서 문을 찾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시장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팀이 역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마치 아이에게 계속 숫자를 세라고 격려하듯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변했소? 투자자들의 선호도, 지자체의 우선순위, 그리고 입주사의 준비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지표는? 회의실은 기다렸다. 세리는 입술을 적셨다. 여러 지표를 검토했습니다. 2가지만 대보시오. 그녀는 대지 못했다. 은서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장면은 승리를 논하기에는 너무 추했다. 이것은 2 여자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훈이 은서가 유지해주길 기대했던 거짓말의 공개적인 붕괴였다. 김 회장이 테이블을 펜으로 두드렸다. 2번째 문제. 당신의 자본 배분은 원래의 40, 60 분할에서 2단계에 유리한 30, 70으로 바뀌었소. 왜죠? 세린이 힘없이 미소 지었다. 후반부 투입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미사여구일 뿐이고 나는 이유를 물었소. 지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 프로젝트는 항상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유세린 씨는 발표 책임자입니다. 일부 기본 과정들은 공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공동으로? 김 회장이 되물었다. 그렇다면 발표 책임자가 공동의 논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서는 그가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 언제 겸손해야 할지,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언제 실패를 복잡성으로 전환해야 할지 알았다. 하지만 그는 회장이 표면을 파고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세린이 낭독하고 은서가 구출하고 이사회가 축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린이 다시 시도했다. 이 분할은 보수적인 안착 전략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초기 노출을 줄이면서도 확장 옵션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3번 슬라이드에서 당신은 핵심 목표를 12개월 내 시장 점유율 확보 가속화라고 설명했소. 보수적인 안착 전략이 어떻게 그 기회를 잡는다는 거요? 세린의 손이 떨렸다. 전략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안정, 그 후에 신속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안정적인가? 어떤 기폭점에서 신속하게? 어떤 지표가 열쇠를 돌리는가? 그 뒤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치명적이었다. 은서 뒤에 앉아있던 박민지가 나지막이 소리를 냈다.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톤을 알아차렸다. 민지는 프로젝트의 데이터 쪽을 처음부터 담당했다. 그녀는 은서가 새벽 1시 30분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입주사 유치 테이블을 다시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또한 세린이 3번의 회의에 늦게 들어와 요약을 요청하고
어려운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 다시 말했다. 회의가 불필요하게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린 씨가 긴장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녀의 기여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은서의 반응은 감정적입니다. 우리 모두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다. 감정적. 은서는 그를 보았다. 그녀가 손에 사바늘을 꿰맨 멍을 달고 응급실에서 돌아와 계속 일했을 때 그는 그녀가 지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자정에 수정 사항을 보내고 그녀가 답하는 동안 옆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자신감 있게 보이게 만든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그는 그녀를 감정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멈춘 순간 그녀는 불안정한 사람이 되었다. 무슨 기여요? 은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모두가 들었다. 지훈이 날카롭게 돌아섰다. 무슨 말이야? 세린 씨가 기여했다고 하셨잖아요. 은서는 그를 본 뒤 세린을 보았다. 어느 부분이요? 현장 조사, 입주사 인터뷰, 인센티브 리스크 가중치, 자본 구조, 지자체 협의 순서, 교차 보조금 모델, 그녀가 만든 부분 하나만 대보세요. 세린의 눈이 붉어졌다. 은서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만들었다고 한 적 없어요. 팀의 노력이었어요. 당신 이름 아래 서 있었잖아요. 지훈 씨가 발표를 부탁했으니까요. 그 문장은 너무 빨리 튀어나왔다. 지훈의 고개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세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창백해졌다. 가늘지만 분명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훈이 수습하려 했다. 발표 조율을 부탁한 겁니다. 그게 조율이 아니죠. 은서가 말을 끊었다. 작성자 라인을 바꾼 거예요. 작성자 라인은 행정적인 거였어.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게 바로 내가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야. 당신은 절차상의 문제를 개인적인 불만으로 만들고 있어. 박민지가 펜을 내려놓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지는 똑바로 앉아 표정은 명확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은서 부장님이 첫날부터 프레임워크를 이끌었어요. 저는 아침 7시 모델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안, 수정 버전, 리스크 기준, 보조금 민감도 표를 다 봤어요. 세린 씨는 대부분의 회의에 없었습니다. 참석했을 때도 요약본만 요청했고요. 세린은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민지 씨,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것만 말하는 겁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옮겨갔다. 작성자 변경을 승인했소? 지훈은 반박자 너무 길게 망설였다. 유세린 씨가 발표를 이끌도록 승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발표 자료는 팀의 최종 패키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제가 유세린 씨가 발표한 버전, 제목 슬라이드를 포함해서 승인했습니다. 또 다른 침묵. 네. 은서는 자신 안의 마지막 끈이 깨끗하고 거의 자비롭게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 짓이었다. 그는 세린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절도를 승인했. 김 회장이 앞에 놓인 폴더를 닫았다. 그럼 이 회의는 15분간 정회합니다. 법무팀과 내부 감사팀이 합류할 거요. 프로젝트 자료는 보존하시오. 누구도 파일을 삭제, 전달, 편집 또는 제거하지 마시오. 세린의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 같았다. 지훈이 즉시 일어섰다. 회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부적인 오해는 확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앉으시오, 강 본부장. 그 말은 크지 않았다. 지훈은 앉았다. 휴회가 선언되자 사람들은 마치 역사의 잘못된 편에 발을 들일까 두려운 듯 천천히 움직였다. 은서는 노트북을 챙겼지만 회의실을 떠나기 전에 지훈이 복도 밖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이제 만족해? 그녀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 대답은 분노보다 그를 더 동요시키는 것 같았다. 당신은 회장님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죠. 은서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감사가 개입하면 내 자리가 위험해. 세린의 경력도 위험하고 프로젝트도 위험해져. 흥미로운 순서네요. 그의 턱이 악물렸다. 장난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 상황을 수습하게 도와줘. 공로는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 보너스, 직책, 원하는 건 뭐든지. 은서는 그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한때 시청에서 혼인 신고를 한 후 법원 로비에서 사랑과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 그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말했다. 내가 올라가면 당신도 나와 함께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는 자신이 훔친 공로로 그녀의 침묵을 되사기 위해 흥정하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지워진 것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야. 아니요. 당신은 살아남으려는 거죠. 세린이 옆에서 다가왔다. 눈가는 축축하고 목소리는 떨렸다. 은서 씨, 제발요.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지훈 씨가 당신은 이 방식에 동의했다고 했어요. 당신은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은서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게 사실이라서 믿었어요. 아니면 그게 편리해서 믿었어요? 세린의 입이 벌어졌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우린 부부야. 잊지 마. 은서는 경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로 그를 보았다. 당신은 당신 첫사랑이 내 모델을 잊어버린 후에야 우리가 부부라는 걸 기억했죠. 복도가 그들 주위로 조용해졌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태준 회장이 나타났. 모두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가 말했다. 이게 오해라면 문서로 증명하기 쉬울 거요. 은서는 노트북을 들어 올렸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2장. 증거는 구걸하지 않는다. 내부 감사팀은 노트북 2대, 법적 자료 보존 통지서,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을 땀 흘리게 만드는 조용한 효율성을 가지고 도착했다. 은서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사회 회의실 디스플레이에 연결했다. 스크린은 세린의 세련된 발표 자료에서 은서의 바탕화면으로 바뀌었다. 장식도 잡동사니도 없이 날짜, 버전, 그리고 작업 흐름별로 이름 붙여진 폴더들만 있었다. 송도 마스터 초안, 인센티브 리스크, 입주사 유치, 자본 회수, 이사회 보고, 개인 백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서가 말했다. 지우는 통제력을 잃지 않은 척 뒤로 기댔다. 세리는 그 옆에 뻣뻣하게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은서는 첫 번째 파일인 송도 프레임워크 초안일을 열었다. 문서 속성이 나타났다. 작성자 차은서 생성일 2월 3일 오후 11시 42분. 수정 기록은 4개월에 걸쳐 평일, 주말, 휴일, 자정, 새벽 3시, 이사회 준비회의 전 7시 20분까지 수십 개의 타임스탬프로 이어졌다. 그 타임라인 자체가 탈진의 의료 기록처럼 보였다. 은서는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켰다. 붉은 삭제, 파란 삽입, 노란 메모. 전체 섹션이 지워지고 다시 만들어졌다. 모델 참조가 교차 연결되었다. 자신에게 남긴 메모들. 지자체 확인 필요. 이 가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공실률 증가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지훈 씨가 아직 물류 파트너를 확정하지 않음. 마지막 메모가 나타났을 때 몇몇 사람들이 움찔했다. 은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공유 드라이브에는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가정이 외부에 유통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로컬에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세린의 발표 자료를 열었다. 같은 문단, 같은 순서, 같은 차트 골격. 일부 구절은 부드럽게 다듬어졌고 일부 제목은 더 예쁘게 만들어졌지만 뼈대는 그녀의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 유세린 씨가 사용한 이사회 발표 자료입니다. 은서가 말했다. 섹션 1을 비교해 보십시오. 법무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감사팀이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자본 회수 모델 버전 6입니다. 3월 21일 새벽 1시 17분에 생성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보조금 효과를 과장하지 않기 위해 1년 차의 가시적인 이익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유세린 씨에게 왜 계획이 요약본보다 덜 공격적으로 보이는지 물었다면 이것이 그 답입니다. 김 회장이 세린을 흘끗 보았다. 유세린 씨, 알고 있었소? 세린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팀이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은서는 다시 클릭했다. 이것이 보고용 폴더에 배포된 버전입니다. 동일한 곡선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부 메모는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는 제 개인 작업용 사본에 있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는 절대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다. 차 부장님, 저장 경로 메타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녀는 보여주었다. 개인 클라우드 백업, 로컬 머신 아이디, 사용자 계정, 동기화 로그, 불변의 타임스탬프. 은서 뒤에 앉아있던 민지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회의실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공로에 대한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도로 곧장 이어지는 파일 경로였다. 은서는 마지막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다. 왼쪽에는 그녀의 개인적인 주석이 달린 초안, 오른쪽에는 세린의 발표 자료, 한 섹션에서는 은서가 배포 금지 라고 표시해둔 결함 있는 임시 문구까지 복사되어 약간 수정된 채 이사회 버전에 사용되었다. 그 임시 문구는 은서가 말했다. 모든 공유 버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제 로컬 초안과 유세린 씨의 이사회 보고 자료에만 나타납니다. 김 회장이 지훈에게 돌아섰다. 공유 드라이브에 없던 초안을 유세린 씨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설명하시오. 지훈의 입이 굳어졌다. 아직 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발표를 승인했잖소. 저는 최종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모든 파일 전송을 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는 속도에 거의 감탄할 뻔했다.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훈 씨,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무팀장이 물었다. 유세린 씨, 발표에 사용된 자료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세린의 얼굴이 무너졌다. 지훈 씨가 줬어요. 그 문장은 깨진 유리잔처럼 떨어졌다. 지훈이 그녀에게 고개를 획 돌렸다. 세린,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가 마침내 달콤함을 뚫고 나온 공포의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이 나한테 발표 자료를 줬잖아. 정리된 거라고 했잖아. 은서 씨는 실행에만 신경 쓰고 공로에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 회장님은 자신감 있는 발표자만 필요하다고 했잖아. 지훈의 표정이 추하게 굳어졌다. 당신이 기회를 원했잖아. 당신이 제안했지. 당신은 그녀가 안다고 해서 수락했잖아. 은서는 그들이 만족감 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짓말은 결코 한 사람에게 오래 속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무게를 떠넘기려 한다. 김 회장이 한 손을 들었다. 그만. 침묵이 즉시 돌아왔다. 그는 감사팀을 보았다. 모든 회의 녹취록, 발표, 자료 버전, 이메일 체인, 접속 로그, 그리고 보고 폴더 기록을 보존하시오. 강 본부장 사무실의 비서 접근 권한 기록도 확보하시오. 지훈의 얼굴이 다시 변했다. 거기 있었다. 후회도 수치심도 아닌 두려움. 회장님, 그가 과거의 친밀함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남자의 익숙함으로 격식을 버리고 말했다. 이건 과도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제 기록을 아시잖습니까? 김 회장이 그를 보았다. 당신 기록을 잘 알기에 실망스러운 거요. 그 말은 고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유세린 씨. 김 회장이 계속했다. 즉시 송도 프로젝트와 모든 전략 자료에서 정직 처리하고 조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오. 프로젝트 파일을 법무팀에 제출하고 외부 파트너와 접촉하지 말고 해명도 하지 마시오.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제발요. 이건 제 경력이에요. 그렇다면 더 존중하며 다뤘어야지.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송도 자료에 접근하거나
송도 관련 파트너에게 연락하거나 송도 관련 직원에게 지시하지 마시오. 지우는 의자가 뒤 벽에 부딪힐 정도로 갑자기 일어섰다. 제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번 웃는 소리를 냈다. 조용했지만 지후는 들었다. 그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다. 당신 프로젝트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핏기가 가셨다. 김 회장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왔소. 법무팀장이 인쇄된 통지서를 배포했다. 감사팀이 기기를 요청했다. 화려한 전략 기획안을 승인할 준비를 하고 아침을 시작했던 회의실은 이제 조명만 더 좋은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다. 회의가 마침내 다시 중단되었을 때 지우는 은서를 옆복도로 따라갔다. 은서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은서야. 그가 따라잡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러지 마. 이걸 공식적인 비위 행위로 만들게 두지 마.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 좋아. 그건 인정해. 하지만 이게 징계 기록이 되면 난 끝이야. 그녀는 멈췄다. 잠시 그는 그녀의 멈춤을 부드러움으로 착각하고 거의 안도하는 듯 보였다. 당신은 식당을 잘못 골랐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실력 없는 컨설턴트를 고용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어요. 이건 당신이 내 작품을 가져다가 다른 여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그걸 삼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더 나빠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야. 지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해야 해. 은서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잘생기고 세련되었으며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한때 그 절박함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늦은 밤, 초기의 야망, 첫 아파트, 시청에서의 서약, 그리고 그가 그녀만이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방식을 기억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그를 명확하게 보았다.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다 써버렸죠.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다. 제3장. 베넷 독트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유진그룹은 사람들이 정중하게 내부 검토라 부르고 사적으로는 피바람이라 부르는 단계에 들어섰다. 법무팀은 송도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자료 보존 통지서를 발송했다. 감사팀은 서버로그를 추출했다. 정보보안팀은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 인사팀은 면담 일정을 잡았다. 비서들은 속삭이다가 박민지가 지나가자 속삭임을 멈췄다. 세린의 사무실 문은 법무팀 직원 2명이 재고 목록을 들고 들어갈 때까지 닫혀 있었다. 은서는 아침 8시 15분에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채 도착했다. 그 부재는 미묘했다. 사무실의 절반은 정오까지 알아차렸다. 9시에 김태준 회장실에서 그녀를 위층으로 불렀다. 그의 집무실은 최상층을 차지했지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호화롭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장식적인 권력을 싫어했다. 그의 책상은 평범한 호두나무였고 전망은 건물이 높기 때문에 장관일 뿐이었다. 크레덴자 위에는 3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의 고인이 된 아내, 2딸, 그리고 유진그룹이 40년 전에 인수한 첫 번째 공장. 그는 은서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송도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살릴 수 있겠소? 서론도, 거짓 동정도 없었다. 은서는 그것에 감사했다. 오늘 권한이 명확해진다면 전부 다요. 외부 파트너들은 아직 내부 혼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보고서는 48시간 내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모델은 안정적입니다. 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종종 그렇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선이 재미있다는 듯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내가 당신에게 임시 책임자를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겠지. 그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 관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장악하기 위해 붕괴를 조작했다고 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야심 있는 여자를 싫어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할 거요.
그들은 제 마감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김 회장은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줬소. 그는 폴더를 열었다. 강지훈 본부장의 송도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은 계속 동결되오. 유세린 씨는 검토가 있을 때까지 전략기획실에서 정직 처리되오. 당신이 기획안의 운영 통제권을 맡아 이사회 보고서를 재구성하고 실제로 기여한 팀원들을 식별하시오. 나는 공로가 메모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수정되기를 원하오.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4개월 동안 그녀는 인정을 원했다. 이제 그것이 제한되자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문제가 있어? 김 회장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비용을 측정하고 있는데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강 본부장과의 결혼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내 소관이 아니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보복을 시도한다면 그건 내 소관이 되오. 문서로 남기시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은서가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박민지가 엘리베이터 옆에서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블랙으로 짐작했어요. 민지가 말했다. 오늘 부장님은 우유가 모욕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은서는 하나를 받았다. 어제 고마웠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안전해지기 전에 먼저 나서줬잖아요.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부장님이 먼저 거절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안전해진 거죠. 그리고 세린 씨는 한번 저한테 피벗 테이블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일종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은서가 웃었다. 그 웃음은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오까지 수정된 송도 프로젝트 팀이 중간 크기의 회의실에 모였다. 어떤 이들은 긴장해 보였고 어떤 이들은 안도해 보였다. 몇몇은 부끄러워 보였다. 은서는 어느 쪽인지 결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이사회 보고서를 재구성할 48시간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프로젝트는 죽지 않았지만 신뢰도가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성을 통해 그것을 회복할 겁니다. 모든 차트에는 출처를, 모든 가정에는 책임자를, 모든 기여에는 공로자를 명시합니다. 작업한 것이 있으면 부록에 이름을 올립니다. 작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혁명적이죠. 저도 압니다. 몇몇 사람들이 미소 지었다. 민지 씨는 데이터 무결성과 모델 검증, 이수진 씨는 입주사 파이프라인, 박서아 씨는 지자체 인센티브, 김준호 씨는 재무 민감도, 외부 법무 자문이 공개 언어를 검토할 겁니다. 유세린 씨의 손을 거친 모든 것은 원본 파일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본부장님은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은 매우 조용해졌다. 강 본부장님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파일, 지시 또는 배경 정보를 위해 여러분에게 연락하면 그 요청을 법무팀으로 전달하십시오. 직접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 대답은 두 가지 일을 했다. 추측을 끝내고 새로운 지휘 체계를 시작했다. 일이 시작되었다. 연극이 아닌 진짜 일. 은서는 테이블을 오가며 질문에 답하고 모호한 언어를 잘라내고 버려진 메모를 복원하고 지훈이 프로젝트를 덜 화려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이유로 너무 부정적이라고 불렀던 리스크 부록을 재구성했다. 그녀는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넣었다. 4시 30분에 세린이 회의실 문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그 고통이 더 의도적으로 보이게 했다. 은서 씨, 그녀가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의 고개가 경비견처럼 들렸다. 은서는 검토하던 스프레드시트를 닫았다. 여기서요. 세린이 회의실을 흘끗 보았다. 개인적으로요. 안 돼요. 그 말은 잔인하지 않았다. 깨끗했다. 세린의 입술이 떨렸다. 제발요.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지훈 씨가 저한테 당신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당신이 이미 안정적이라서 공로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당신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하고 대중의 주목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요.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나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나요?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거기에 마침내 답이 있었다. 세리는 은서를 그게 그녀처럼 들리는지 판단할 만큼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지훈을 믿는 것이 세린의 길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만 알았다. 제가 당신의 진짜 적은 아니에요. 세린이 속삭였다. 은서는 그녀의 노동을 향수처럼 입었던 여자를 보았다. 당신이 나를 해치기 위해 내 적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세린은 움찔했다. 제 경력은 끝났어요. 아니요. 당신의 지름길이 끝난 거죠. 당신의 경력은 당신이 그 지름길이 순진함이었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춘 후에 남는 모든 것입니다. 한순간 세리는 더 젊어 보였다. 부드럽지도 잔인하지도 않은 그저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두려움은 원망으로 굳어졌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은서가 말했다. 제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은 연기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세리는 걸어 나갔다. 이 시간 후 지훈이 나타났다. 법무팀이 그가 팀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유리벽 밖에 서서 은서를 쳐다보았다. 민지가 중얼거릴 때까지. 분무기라도 가져와야 하나요? 은서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녹음 중인 핸드폰을 넣고 복도로 나갔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파일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럼 가세요. 세리는 무너지고 있어. 김 회장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고, 감사팀은 내 비서의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어. 은서야, 이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어. 정확히 증거만큼 커졌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즐기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의 턱 근육이 움직였다. 당신의 불만을 철회해. 작성자 라인은 오해였다고 말해. 김 회장님은 여전히 나를 징계하겠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조용히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당신이 송도 프로젝트를 가져가. 그냥 나를 도둑으로 만들지 마. 은서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제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희망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마쳤다.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는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유리벽 뒤에서 팀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이었다. 그녀의 말이 아니라, 김 회장의 징계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그 없이도 움직인다는 사실. 은서는 그 지식이 그의 눈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단지 그를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를 대체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떠났다. 수정된 프로젝트룸은 하루 만에 이상하고 치열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모든 파일에는 소유자가 생겼다. 모든 소유자는 백업을 받았다. 모든 회의록은 기여자 목록으로 끝났다. 민지는 그것을 편집증적인 투명성이라고 불렀다. 콰인 이수지는 그것을 베넷 독트린, The Benetton Doctrine이라고 불렀다. 은서는 못 들은 척했지만 밤에 회의록을 검토하고 실제로 한 일 옆에 정확하게 이름이 놓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팀의 젊은 여성들이 먼저 반응했다. 박서하는 자신이 법적 리스크 매트릭스를 구축했다는 의미일 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멈췄다. 민지는 분석가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데이터팀을 칭찬하는 상급 관리자들을 정정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사과했던 신입사원 김민준조차도 마치 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스프레드시트에 출처 로그를 첨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층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고결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피곤하고 경쟁적이고 야심차고 때때로 좀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은 공로가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공로는 통하였다. 공로는 승진, 연봉 인상, 권한,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는 방에서 말할 권리가 되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작품에서 사라졌을 때 미래의 권력도 함께 사라졌다. 은서는 항상 이론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팀 전체가 실제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소문 공장도 조정되었다. 첫 번째 버전은 은서를 배신당한 아내가 폭발한 것으로 그렸다.
두 번째 버전은 감사 면담이 시작된 후 더 신중해졌다. 은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때까지 세 번째 버전은 이미 사내 메신저 뒷채널에서 돌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의 옛 애인을 송도 프로젝트에 앉히려다가 빌딩에서 재무팀보다 더 나은 기록을 보관하는 유일한 사람에게 걸렸다. 은서는 그 소문을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날 저녁 6시에 김 회장의 비서실장인 린지박이 기밀 유지각서 한 뭉치와 수술 장비를 소독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프로젝트 룸을 방문했다. 유출 금지입니다. 린지가 말했다. 언론사의 익명 제보 금지, 소셜 포스팅 금지, 서브 트윗 금지, 의미심장한 가사 인용 금지.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면 링크드인이 아니라 상담사에게 전화하세요. 민지가 손을 들었다. 개인 단체 채팅방은요? 모든 단체 채팅방에는 미래의 원고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은서는 거의 박수를 칠 뻔했다. 제사장 공식 기록. 공식 검토는 3일 후 전망 없는 회의실에서 열렸다. 은서는 그 선택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카이라인이 없는 방은 환상을 덜 남긴다. 오직 사람, 문서, 그리고 결과만이 있었다. 참석자, 김태준 회장, 인사팀장, 캐롤라인 브룩스, 법무팀장, 내부 감사팀, 은서, 지훈, 세린, 그리고 집행위원회 대표 2명. 박민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이수진, 박서와 지훈의 비서, 그리고 IT 권한 관리자도 마찬가지였다. 청문회는 파일로 시작되었다. 감사팀이 타임라인을 짚어나갔다. 2월에 생성된 은서의 원본 초안, 3월까지 추적된 수정사항, 개인 백업 생성 및 동기화, 최종 발표 자료가 조립되기 전날 밤 지훈의 사무실 계정이 관리자 권한으로 사본에 접근, 90분 후 생성된 세린의 발표 파일, 작성자 라인 변경, 세린의 이름으로 업로드된 이사회 보고 자료, 창백하고 비참한 표정의 지훈의 비서는 지훈이 그녀에게 은서의 가장 깔끔한 전략 초안을 뽑아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유세린 씨의 이름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법무팀장이 물었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이름이 변경된 제목 슬라이드를 보내주시면서 나머지도 그에 맞게 서식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세린은 매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IT팀은 세린이 지훈이 그녀에게 패키지 덱을 보내준 이후까지는 작업 폴더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 사실은 한편으로는 세린을 도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파괴했다. 그녀는 파일을 직접 훔치지 않았다. 그녀는 훔친 작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략 책임자로서 발표할 만큼 프로젝트를 잘 이해했는지 질문받았을 때 세린은 울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브리핑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자신감을 보이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기획안의 저자라고 믿었소? 아니요.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사회가 당신을 저자라고 믿게 놔뒀소? 그녀는 얼굴을 가렸다. 네. 지훈은 은서가 실패한 인수합병 때의 파트너가 증인으로 돌아섰을 때 단 한 번 보았던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것은 공범이 부채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의 분노였다. 그리고 지훈의 차례가 왔다. 그의 변호는 우아했다. 그는 저자 표기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는 팀 기반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세린을 저자가 아닌 발표자로 내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서를 뛰어나지만 과로한 사람으로 묘사했고 경영진의 압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고 말했으며 제목 슬라이드는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때 법무팀이 은서의 아파트에서 녹음한 클립을 틀었다. 지훈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 당신이 이사회 회의실에서 남편을 파멸시킨 여자가 되면 사람들은 수근거릴 거야. 그 문장은 대낮에 들으니 더 나빴다. 지훈은 하얗게 질렸다. 은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녹음은 그녀의 대답을 담을 만큼만 계속되었다. 고마워요. 유용하겠네요. 인사팀장인 캐롤라인 브룩스는 안경을 벗어 내려놓았다.
강 본부장,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차 부장의 평판과 관련된 전문적 결과를 암시함으로써 검토 참여를 막으려 시도했습니까? 아니요. 지훈이 말했지만 그 단어에는 힘이 없었다. 김 회장이 손을 모았다. 그럼 무엇을 시도했소? 지훈은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친절하게 착륙할 곳이 없었다. 저는 제 결혼이 회사 절차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은서가 마침내 그를 보았다. 당신이 내 노동을 훔쳤을 때 당신은 그것을 회사 자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침묵시키기 위해 내 결혼을 이용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회사 압력으로 만들었고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아마도 끼어들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증인 진술 후 은서는 추가할 것이 있는지 질문받았다. 그녀는 노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저는 기록이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기획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실제 기여자들 모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든 모든 사람이요. 저는 관리자 권한이 통지 없이 개인 작업 초안을 가져갈 수 없도록 접근 제어 변경을 원합니다. 저는 최종 이사회 보고서에 강 본부장이 삭제한 리스크 부록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 본부장이 송도 프로젝트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기를 원합니다. 캐롤라인이 물었다. 다른 건 없습니까? 은서는 폴더에서 한 페이지를 넘겼다. 제 개인 변호사가 이혼을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강 본부장이 이미 업무 문제에서 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우리의 결혼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이의 모든 회사 통신은 보존되고 법무팀을 통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오. 위원회가 심의하는 동안 회의는 휴회되었다. 은서는 커피 스테이션 옆에 서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민지가 다가와서 설탕 봉지를 뜯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커피에 붓고 말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층의 절반이 메신저를 새로 고침하지 않는 척하고 있어요. 끔찍한 관리 방식이죠. 훌륭한 사기 진작이고요.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방 건너편에서 세리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 없는 벽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더 나은 조명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그것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남자처럼 보였다. 위원회가 돌아왔을 때 김 회장이 결정을 읽었다. 유세린 최종 인사조치 전까지 무급 정직, 모든 전략 업무에서 제외, 조사 협조 의무, 공식 징계 통지서 기록, 강지훈. 송도 프로젝트에서 연구 제외, 전략 기획에 대한 임원 권한 정지, 접근 동결, 업무 비위 검토 개시, 보너스 자격 정지, 그리고 이사회에 해고 검토 권고안 제출, 차은서, 프로젝트 승인까지 김태준 회장 직속 보고 라인으로 송도 프로젝트 임시 총괄 책임자로 임명. 그 말들이 하나씩 회의실로 들어왔다. 세리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치 회장이 외국어로 말한 것처럼 김 회장을 쳐다보았다. 해고 검토, 그가 말했다. 김 회장은 동정심 없이 그를 보았다. 당신은 부하 직원의 작품을 유용하기 위해 당신의 지위를 이용했고 이사회에 저자를 허위로 진술했으며 주요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했고 사후에 그 직원을 압박했소. 당신은 또한 그 직원과 결혼한 상태였고 이는 권력 남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더 낫게 만들지는 않소. 저는 이 회사에 8년을 바쳤습니다. 당신이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손상시켰소. 지훈의 시선이 은서에게로 향했다. 거기에는 분노가 있었다. 두려움, 간청. 그녀가 칼날이 뼈에 닿기 전에 멈추지 않았다는 끔찍한 불신. 은서는 그의 눈을 마주했고 오직 거리감만을 느꼈다. 회의실 밖에서 회사는 이미 진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제5장. 그녀의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 수정된 이사회 보고서는 46시간 후에 배포되었다. 은서는 그 시간 중 5시간을 잡고 그것을 진전이라고 여겼다. 새로운 제목 슬라이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송도 스마트 제조 허브 재생 전략. 주 저자. 차은서. 전략개발부장.
기여팀, 박민지, 이수진, 박서아, 김준호, 외부 자문팀, 재무 및 대관, 총괄 책임자 김태준 회장. 지훈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린의 이름도 마찬가지였다. 은서가 큰 화면에서 수정된 슬라이드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거친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압박감이 가슴에서 사라졌다. 인정이라는 것이 그녀는 깨달았다. 항상 박수갈채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문서가 마침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이사회 회의는 달랐다. 은서는 앞에 섰다. 떨리는 손도 빌린 노트도 부드러운 연기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방식대로 프로젝트를 설명했 명확하고 깨끗하며 리스크를 가시적으로 남겨둘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슬라이드사에서 유혹은 그녀가 말했다. 프로젝트를 더 쉽게 느끼게 하기 위해 초기 연간 수익률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합니다. 송도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이유는 2단계 입주사 클러스터링이 복합적인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과가 더 빨리 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나쁜 약속을 하게 되고 협상 규율을 잃게 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세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다. 은서는 세 가지 모두에 답했다. 대관 업무 책임자가 인센티브 타임라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은서는 리스크를 인정하고 지훈이 잘라냈던 비상계획을 가리켰다. 한 외부이사가 왜 1단계가 더 크지 않은지 물었다. 은서는 그에게 흡수 모델과 입주사 준비 상태 데이터를 설명해 주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몇 마디만 보태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 너머의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지막에 김 회장이 말했다. 재무위원회 검토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진행하시오. 차은서 부장이 계속 책임자를 맡을 것이오. 그게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프로젝트 팀은 이사들이 회의실을 나간 후에야 박수를 쳤고 그때조차도 처음에는 어색했다. 마치 모두가 공개적인 승인이 어떤 소리인지 다시 배우는 것 같았다. 민지가 한 번 환호했다. 이수진은 머리 위로 두 손으로 박수를 쳤다. 박서아는 울 것 같더니 알레르기가 있는 척했다. 은서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가 아프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주차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신체적으로는 아니었다. 별로. 정장은 여전히 잘 맞았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세련됨이 얇아져 있었다. 한때 너무나 부드러워 우아함으로 통했던 그의 자신감은 부서지기 쉬워져 있었다. 축하해, 그가 말했다. 은서는 안전한 거리에서 멈췄다. 그러지 마세요. 진심이야. 당신은 훌륭했어. 당신이 내 것을 훔쳤을 때도 나는 훌륭했어요. 당신은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호했을 뿐이죠. 그는 움찔했다. 그 말 들을 만해. 당신은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를 이용하세요. 그녀는 그를 지나치려 했다. 은서야, 기다려. 그녀는 주차장에 카메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한마디를 원했기 때문에 멈췄다. 내 이사회 검토가 내일이야. 그가 말했다. 김 회장님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어.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은 사라져. 내 평판도 사라지고 다른 임원직을 얻지 못할 거야. 정확하게 들리네요. 그의 입이 굳어졌다. 내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해 줄 수 있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개인적인 오해와 나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줘. 은서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절도를 나쁜 판단으로 완화해 주길 원하는군요. 나는 비례성을 원해. 당신은 비용이 당신 것이 되었을 때 비례성을 원했죠.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다가 그녀가 그의 발을 쳐다보자 멈췄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거기에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그를 대면했을 때 아파트에서가 아니었다. 청문회에서가 아니었다. 세린이 울었을 때가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지분과 직함이 신라테 매달려 있을 때 당신이 후회한다는 건 믿어요. 은서가 말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는 방식으로 미안해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우리는 좋았었는데. 네. 그 한마디가 부인하는 것보다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때 처음에는 야망이 그들 사이에 계급이 되기 전에 지훈이 문제를 집에 가져오면 은서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그가 그녀의 충성심이 너무나 신뢰할 수 있어서 그것을 동의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의 첫 승진 후 그들은 임대 아파트 바닥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다. 그는 그녀가 부엌 카운터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중고 책상을 사주었다. 그녀는 그의 투자자 메모를 교정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위궤양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그녀를 안고 회사가 결코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했다. 아니, 그가 그들을 그것에게 먹였다. 좋았던 부분들이 나머지를 상쇄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직원과 임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은서야, 내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소장을 보냈어요. 내일 받게 될 거예요. 그는 굳어졌다. 소송을 제기했어. 네, 나한테 말도 없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이방인처럼 소장을 받아야 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여전히 직접 말해주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잠시 분노가 그에게로 되돌아왔다. 옛날에 지운 통제력을 잃는 것을 싫어했던 남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즐기고 있구나.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남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끝났어요.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며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가로질렀다. 지훈이 뒤로 물러섰다. 은서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그가 그녀 뒤에서 불렀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결혼은? 그녀는 문을 열고 한 번 뒤돌아보았다. 당신은 내 작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 인생에서 내 이름을 뺀 것에 놀란 척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정당한 사유로 공식 해고되었다. 은서가 복수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증거가 결과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세리는 인사팀이 2단계 징계를 완료하기 전에 사임했다. 일주일 후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시카고의 부티크 컨설팅 회사에서 주니어 직책을 수락했다고 했다. 소문은 또한 그녀가 지훈을 탓했다고 했다. 소문은 한 번은 아마도 옳았을 것이다. 은서는 두 이야기 모두를 쫓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건설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었다. 제6장 마지막 서명. 이혼 조정 회의는 2달 후 중립적인 법률 사무소에서 열렸다. 그때까지 송도 프로젝트는 재무위원회 검토를 통과했다. 유진그룹은 차은서를 전략 재개발 부사장으로 발표했다. 업계 언론은 그녀를 송도 턴어라운드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일부 기사는 내부 저작권 스캔들을 언급했다. 대부분은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은서는 그것을 선호했다. 그녀는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옳은 것으로 알려지고 싶었다. 지훈은 10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살이 빠져 있었다. 그의 정장은 비쌌지만 최신 시즌의 날카로움은 없었다. 은서가 이사회 만찬 전에 그의 넥타이를 사주곤 했기 때문에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의실이 자동적으로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중심에서 제거된 후 어디에 서야 할지 배우지 못한 남자처럼 보였다. 은서는 그녀의 변호사인 에비게일 스톤 옆에 앉았다. 지훈 쪽에는 마틴 킨이라는 피곤한 변호사와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펜을 든 지훈 자신이 앉아 있었다. 조건은 간단했다. 혼인 재산 분할. 은서가 그의 지분을 사지 않는 한 아파트 매각. 별도의 퇴직 계좌. 배우자 부양비 없음. 법적 진실에 의해 제한되는 상호 비방 금지. 즉 어느 쪽도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은서는 회사 비위 행위가 결코 없었던 척할 필요는 없었다. 회사 문제는 가치 평가 및 기밀 유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과 무관하게 유지되었다. 지우는 마치 낯선 사람이 쓴 것처럼 합의서를 쳐다보았다. 이건 매우 최종적이군요. 그가 말했다. 에비게일이 안경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서의 목적입니다. 은서는 거의 그녀를 좋아할 뻔했다. 지훈은 변호사를 무시했다. 은서야, 5분만 가질 수 있을까? 단둘이. 아니요. 제발. 에비게일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은서가 한 손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세요.
그의 자존심이 절박함과 눈에 띄게 싸웠다. 절박함이 이겼다. 나는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 봤어. 유용함을 소유와 혼동했다는 거. 당신이 옳았어.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다가 당신이 내게 준 것과 내게 속한 것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됐어. 은서는 들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 버전은 그 문장을 변화로 착각했을 것이다. 지금의 은서는 그 안에 담긴 노력을 들었다. 그는 연습했다. 아마도 상담에서,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방에서. 그것은 진심일 수도 있었다. 진심이 빼앗긴 것을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 그가 계속했다. 전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나는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그것을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어.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오늘 당신이 나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서명하고 싶지는 않아. 회의실은 조용했다. 은서는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에 대한 부드러움이 아니었. 그것은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이었다. 그가 그 일을 명명했다. 좋았다. 그들의 삶의 기록에 정직한 문장 하나가 포함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의 눈이 그 부드러움에 놀란 듯 들렸다. 그러자 그녀가 덧붙였다.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잠시 그는 거의 젊어 보였다. 그것은 위험했다. 기억이 오래된 증거를 제공하려 했다. 식료품점 통로에서 웃는 지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든 지훈, 법원 복도에서 서약을 속삭이는 지훈. 은서는 그 기억들이 지나가게 두었다. 그것들은 진짜였다. 그것들은 지시가 아니었다. 지훈이 펜 뚜껑을 열었다. 그의 손이 서명란 위에서 떨렸다. 내가 서명하면 그가 말했다. 남은 문은 없어. 한동안 문은 없었어요. 은서가 말했다. 단지 당신이 벽 앞에 서 있었을 뿐이죠. 그는 서명했다. 펜이 종이를 한 번, 두 번 긁었고 결혼은 출구 조항으로 배열된 잉크가 되었다. 은서는 그 다음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은 깨끗했다. 망설임도 극적인 압력도 없었다. 단지 그녀의 이름이 완전히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다. 변호사들이 페이지를 검토했다. 사본이 만들어졌다. 에비게일이 은서의 폴더를 가죽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끝났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우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은서를 보았다. 마지막 포옹, 마지막 논쟁. 그가 여전히 그녀를 다치게 할 만큼 중요하다는 마지막 증거. 그녀는 일어섰다. 안녕히 계세요, 지훈 씨. 그가 너무 빨리 일어섰다. 은서야. 그녀는 멈췄다. 나를 미워해? 그 질문은 한때 밤을 새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단지 진실만을 요구했다. 아니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중심으로 내 삶을 구성하지 않아요. 미움은 너무 많은 일이 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없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더 나빴다. 법률사무소 밖에서 오후의 햇살이 유리 건물을 비추어 보도가 눈부시게 했다. 은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핸드폰을 열어 송도팀으로부터 온 6개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지, 재무위원회 회의록 첨부. 3번 항목 싫어하실 거예요. 수진, 입주사 파이프라인 통화 사시로 변경. 특히 부사장님을 찾았어요. 서아, 지자체 사무실에서 인센티브 문구 확인. 김태준 회장, 이번 주 수고했소. 계속 나아가시오. 은서는 보도에 서서 숨을 쉬었다. 불꽃놀이도, 박수갈채도, 로비에서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악당도 없었다. 단지 기다리는 일, 그녀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빛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더 작게 만들 필요가 없는 삶. 그녀가 유진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프로젝트 층은 활기가 넘쳤다. 스크린이 빛나고 분석가들이 논쟁하고 누군가 회의실 문 옆에 수정된 제목 슬라이드에 인쇄본을 붙여놓았다. 그녀의 이름 아래 민지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다. 이건 아무도 빌려주지 마세요. 은서는 너무 크게 웃어서 팀의 절반이 고개를 들었다. 김 회장이 몇 분 후 회의실을 지나갔다. 저건 공식 표지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절대 아닙니다. 은서가 말했다. 좋소. 더 작게 만드시오.
그는 누구도 그가 농담하는지 결정하기 전에 걸어갔다. 3개월 후 송도 프로젝트는 착공했다. 착공식에서 은서는 안전모와 네이비색 코트를 입고 임시 무대에 서서 투자자, 지자체 지도자, 회사 임원 그리고 카메라를 마주했다. 김 회장은 그녀를 기여자, 지원자 또는 배우에서 도운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 전략의 설계자는 그가 말했다. 차은서 부사장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로 다가갔다. 잠시 그녀는 첫 번째 이사회 회의실을 기억했다. 스크린 앞에 세린, 지훈의 경고하는 눈빛, 훔친 제목 슬라이드,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구하려는 오래된 본능. 그러다 그녀는 군중을 보고 그녀의 팀을 보았다. 민지는 그녀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수지는 감동한 듯 보였다. 박서아는 입모양으로 숨 쉬어요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기다렸다. 카메라가 기다렸다. 프로젝트가 기다렸다. 은서가 미소 지었다. 송도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녀가 시작했다. 우리가 어려운 진실을 숨겨야 할 문제라고 가장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공로, 거짓된 숫자 또는 거짓된 자신감 위에 지으면 구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문서화된 작업, 책임 있는 리스크, 그리고 각자가 실제로 기여한 것에 대한 공유된 소유권 위에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이유입니다. 끝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은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고른 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강변 뷰도 세련된 서사도 없었다. 창가에는 식물들, 빛이 드는 곳의 책상, 아직 걸리지 않은 액자에 넣은 송도 제목 슬라이드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차를 끓이고 하이힐을 벗고 노트북을 열었다. 아직 검토할 예산 노트가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파일 상단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조용하고 꾸준한 기쁨을 느꼈. 옛 삶은 훔친 제목 아래 이사회 회의실에서 끝났다. 새로운 삶은 그녀가 거짓말을 설명하기를 거부한 순간 시작되었다.